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천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을 10개의 차트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트는 인플레이션이죠. CPI 리포트입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의 컴백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꺼진 인플레도 다시 보자라는 격언이 생각날 만큼 좀 충격적이었죠. 이 바로 전주에 12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1월 인플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물가가 문제였는데요. 이 전월 대비 0.4%나 올랐죠. 그러면서 무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지금 3.9%로 이제 전월하고 거의 아예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3.7%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만큼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특히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이른바 핵심 물가,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물가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를 보인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주 비용, 그리고 그 추가로 서비스 부분이 다시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웬만해선 내려오기 힘들다, 이런 수치로 계속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오지 않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시장이 충격을 상당히 좀 받았습니다. 어, 특히 연준이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하는 게 이제 이른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지수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은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또 큰 폭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연말부터 사실 시장의 랠리를 이끈 가장 큰 동력, 최대 동력은 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였죠. 빠르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6번이나 최대 뭐 7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이게 주가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하지만 CPI가 이제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오면서 현실로 컴백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은 빨라야지 6월이나 돼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이 CME Fed 워치에서 보여주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베팅도 22%나 되고요. 그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베팅이 지금 한 7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확실한 금리, 이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거죠.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7월이나 돼야지 나온다는 건데, 약 93%의 투자자들이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대에 대한 것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뜨거운 랠리를 보였는데요. AI 열풍하고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결합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기대가 무너지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로 확 꺾였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역사적 시즈널리티도 지금 2월과 3월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죠. 상당히 좀 부진한데요. 최근 시장의 폭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풀백 혹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좋은 기업
딥에 대한 매수 기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 더 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CPI 이후에 이제 또 볼 게 국채 금리죠. 이제 결국은 국채 금리가 지난 방송부터 계속 국채 금리와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채 금리가 결국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쌍바닥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4.25% 중요한 레벨이었던 4.25%를 돌파를 해서 4.5%를 향해를 가고 있죠. 4.5%는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레벨입니다. 4.5%까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고점은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확 오르지 않는 이상 4.5%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그렇게 강력하게 또 계속해서 나온다. 2월도 나오고 3월도 나온다. 그렇다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그만큼 4.5%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인식되고, 여기에서 다시 부딪혀서 여기에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아 보이죠. 달러의 움직임도 이제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하고 있죠. 달러 강세는 지금 뜨거운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이 되면서 여기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대비 주요 10개국 통화도 일제히 약세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약세 우려가 강해진다면 달러는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만 지금 뭐 도야청청한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은 달러 강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진하고 부양책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달러 강세가 야기할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강세가 나타날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달러의 강세를 시장의 약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경제의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허약해질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겠지만, 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인식이 미국으로의 그 자금 유입세를 초래한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러 강세 가장 주목을 받는 그 통화가 바로 또 엔화죠.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난 2년간 주요 통화국 대비 계속 약세를 보였죠. 일본 엔화는.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기조와 비교해서 굉장히 통화 완화적 그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엔화가 지난해 이제 최고점인 달러 대비 150엔을 거의 돌파를 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일본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순전히 통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만큼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은 1980년대 버블 당시에 니케이 지수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니케이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면 아래 시그널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풋콜 레이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풋 옵션, 그러니까 콜 옵션 대비 풋 옵션의 이제 거래 비율인데,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세에 베팅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풋 옵션 같은 경우는 반대죠. 하락에 이제 매도에 베팅하는 건데, 이 매도 대비 매수 거래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 대비
콜옵션 대비 풋옵션의 거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풋옵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계속 상승세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 역시 이제 일본 증시에 압도적으로 지금 우호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반 투자자 이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의 자금 ETF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왼쪽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4주간 ETF 일본 쪽 ETF로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로 비율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본 내에서의 자금 흐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니케이와 토픽스로 5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 역시 그만큼 일본 증시의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행이 지금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 150엔을 돌파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구두 경고를 했어요. 지금 이게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투기적이다 이러면서 투기에 대한 이제 경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은행이 구두 경고를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구두 경고만 하고 실질적인 스탠스는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금리도 이제 10년물 국제 금리의 상단만 약간 변화를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만 경고하고 실제 정책은 느리다라는 게 지금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 은행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달러 강세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왜냐? 물론 이후에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는 겪고 있죠. CPI 발표 이후에 조정 겪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 역시 여전히 굉장히 큰 상황이죠. 큰 그림에서 볼 때 역시 올해 이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곧 올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뭐 최근 ETF 자금 유입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처음에 이제 팍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둔화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점은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글로벌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금 흐름 측면에서 이 중국이 지금 역대급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런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통화 정책이 큰 그림에서 굉장히 완화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도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설날 이후에 비트코인의 시즈널리티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비트코인은 두고 보셔야 될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대하고 있을까? 이걸 보면은 이제 가장 뜨겁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빅테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인데요. AI 버블이 지금 뭐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알파벳, 뭐 아마존, 메타가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들 기업에 대한 롱 베팅, 그러니까 상승 베팅은 1월에 훨씬 강해졌죠. 61%로 이제 압도적인 수준이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침체에 빠지면서 숏 베팅이 증가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중국 정부가 증시 폭락하고 경기 침체에 지금 패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기 부양책을 막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증시 쪽 최고 책임자를 바꾸고 그리고 역대급 규모의 부양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2008년하고 2020년에 미국 정부가 이제 패닉을 했죠. 증시가 폭락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온 부양책 그런 스탠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정부가 패닉을 하면서 부양책을 제시했는데 언제나
정부가 패닉할 때는 증시가 회복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이제 생성 AI가 소개된 이후에 시장이 이제 완전히 기술주로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죠. AI 버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도 금리 인하하고 경제 성장이 결합되면서 무서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올해 연착륙에 대한 베팅은 조금 줄어들면서 무착륙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베팅은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커진 거죠. 그만큼 증시에는 더 긍정적인데 금리 인하에다가 경제 성장까지 경고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겠죠. 올해는 대선부터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뭐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빅픽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조정이나 풀백을 기회로 봐야 되는 시기죠. 어쩌면 한동안 보지 못한 수준의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뜨거운 CPI 데이터로 인해서 충격에 빠진 시장하고 그 반작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오르던 기세만큼 하락의 충격도 뭐 클 가능성이 있겠죠.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기회를 보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